브룬힐트는 수치심과 슬픔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야 군터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밖으로 나오는 길에 음흉한 하겐을 만났다. 누가 우리 고귀한 왕비님을 울렸지요? 하겐이 화가 나서 물었다. 브룬힐트는 흐느끼며 치욕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하겐이 근엄하게 대답했다. 그는 브룬힐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맹세했다. 지그프리트는 당신을 굴욕스럽게 만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에 등을 돌리고 살 것입니다. 부르군디의 몇몇 기사들은 브룬힐트에게 망신을 준 데 대해 지그프리트를 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터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그프리트는 너무 강력하여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겐이 계속해서 군터에게 속삭였다. 생각해보렴. 그가 죽으면 네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말이다. 왕의 동생인 게르노트는 지그프리트를 죽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반대로 막내인 지젤러스는 여자의 싸움에 남자가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 명예와 관계 있느니라 하겐이 주장했다. 부르군트 왕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곧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니라. 군터, 지그프리트가 가지고 있는 니벨룽겐의 보물을 생각해보렴. 그게 모두 네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황금을 생각하렴. 군터는 지그프리트를 죽이는 것에 동의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계략을 써서라도 그를 유인하여 죽이기로 했다. 하겐은 작센과 대인왕이 사신을 보내 부르군트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짓말을 꾸며댔다. 하겐이 예상했던 대로 지그프리트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군터를 돕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그러자 증오심에 불타는 하겐이 크림힐트를 찾아갔다. 전쟁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겐이 물었다. 브룬힐트가 화난 것은 지그프리트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크림힐트가 대답했다.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어요. 그러니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는 나에게 충분한 벌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네 남편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겐이 물었다. 지그프리트의 뿔처럼 단단한 살은 어떤 공격에도 끄덕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난 네 숙부다. 하겐이 크림힐트에게 그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투에 대한 그의 갈증을 누가 억제해 준다면 아무 걱정 안 하겠어요. 크림힐트가 고백했다. 누가 지그프리트에게 상처라도 입힐까 봐 걱정되느냐. 그렇다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다오. 하겐이 끈질기게 물었다. 아시다시피 남편은 용감해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요. 수년 전 지그프리트는 산 위에 사는 용과 싸워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그 징그러운 용을 죽인 후 그 피에 목욕을 했지요. 그날 이후 남편은 천하무적이 되었답니다. 그 어떤 무기도 그를 꿰뚫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도 그가 맹렬하게 전쟁터로 나갈 때면 걱정이 돼요. 그의 고귀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어요. 하겐 숙부님, 제 숙부님이니까 믿고 말하겠어요. 지그프리트의 몸 한 군데에 꿰뚫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찔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말할 테니까 나에 대한 신의를 지키세요. 그날 지그프리트가 죽어가는 용의 시체에서 솟구쳐 나오는 붉은 피에 기분 좋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리스 나무에서 이파리 하나가 그의 어깨에 떨어져 들러붙었지요. 그의 몸에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이에요. 그러자 복수심에 불탄 하겐이 크림힐트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옷 등 쪽에 십자가 수를 놓아주렴. 먼지가 뿌옇게 일어도 뒤에서 바짝 붙어 말을 모을 때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말이다. 꼭 그렇게 하겠어요. 크림힐트가 안심하며 말했다. 비단실을 골라
신비로운 십자가 모양을 그려놓겠어요. 날 위해 숙부님이 남편을 무사히 지켜주세요. 걱정 마라, 잊지 않으마. 하겐이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푸른 군트 기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의 관습대로 창에 빨간 리본을 달고 군터 지그프리트 하겐의 지휘하에 용감하게 전쟁터로 말을 달렸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사자들이 나타나 작센과 대인 왕이 전쟁 선포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부르군디 기사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맥이 빠졌다. 그러자 군터가 할 일 없이 궁전에서 빈둥거리느니 오덴발트스프로 사냥 갈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군터는 하겐이 지그프리트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젊은 네덜란드 왕 지그프리트가 왕실 사냥에 대한 제안을 환영하며 하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겐은 수많은 곰과 멧돼지가 깊은 숲속을 배회하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궁전으로 돌아와 사냥터지기들에게 알리고 개들을 풀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크리밀트는 슬피 울면서 지그프리트에게 궁궐에 함께 있자고 간청했다. 지난밤 슬픈 꿈을 꾸었어요. 사나운 멧돼지 2마리가 히스스프로 당신을 몰았어요. 그때 붉게 얼룩진 작은 꽃들이 보였어요. 이렇게 당신을 몰았어요. 그때 당신이 붉은 꽃 사이에 있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증오의 찬적이 우리 위에서 맴돌고 있는 애감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달랠 수 없는 증오에 차서 말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려요. 여보, 이곳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지그프리트가 달랬다. 난 다른 사람의 분노를 산 적이 없어. 훌륭한 전사들은 우리 친구들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그프리트. 지난밤 내 꿈은 음침하고 슬펐어요. 2개의 커다란 산이 당신 몸 위로 무너지는 꿈이었어요. 당신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면 제 얼마나 괴로울지 당신은 아시겠어요. 지그프리트는 그녀를 안아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재빨리 방을 나가버렸다. 왕실 사냥꾼들이 숲에 도착하자 하겐이 자신과 지그프리트와 군터는 따로 사냥을 가겠다고 말했다. 가장 짐승을 많이 잡은 사람을 우승자로 판정한다는 것이었다. 지그프리트는 빠른 말에 박차를 가해 쓰러진 나무들을 넘고 시내를 건너서 숲길을 달렸다. 그는 말을 모으는 솜씨가 매우 능숙하여 사냥개가 몰아붙이는 사냥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나운 이리 사냥개를 창으로 찔러 잡더니 곧이어 화살을 쏘아 사자 1마리를 쓰러뜨렸다. 사자는 3걸음 뛰다가 나뒹굴어 죽었다. 또 사나운 황소, 들소, 물소를 잡았으며 여러 마리 암사슴과 수사슴을 잡기도 했다. 그 발빠른 말은 그를 싣고 얽히고 설킨 덤불을 여전히 쏜살같이 달렸다. 마침내 그가 양손으로 곤돌을 휘둘러 뻐드렁니를 드러내고 자신에게 뛰어드는 거대한 멧돼지를 죽였다. 거대한 곰도 사냥했다. 지그프리트가 왕의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는 왕과 귀족들이 황금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요리사와 주방일을 거두는 사내 아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사냥감을 꼬챙이에 끼고 재미있어하며 맛있는 냄새가 수놓은 식탁보 위로 날고 있었다. 지그프리트는 끌고 온 곰을 풀어주었다. 사나운 곰이 모닥불 사이로 킁킁거리며 걷자 지그프리트가 그 모습을 보고 호탕하게 웃어 제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식탁에 포도주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술 담당 집사는 어디 있지요? 사냥꾼들에게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냥을 그냥 두겠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이런 실수는 고치겠어. 군터가 지그프리트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실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하겐에게 있소이다.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군주님들, 하겐이 대답했다.
오늘 다른 곳으로 사냥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결지로 술을 보냈지요. 모두들 목이 말라 있으니 그들이 빨리 우리를 발견하기 바랄 뿐이요. 당신도 갈증으로 고통받길 바라오. 지그프리드가 대답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꿀술과 포도주를 잔뜩 실은 7 짐술의 말이오. 그게 없다면 라인 강변 근처에 야영지를 잡았어야죠. 이것은 하긴이 신중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지그프리트, 그렇게 목이 마르다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정처럼 맑은 샘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네덜란드 왕인 지그프리트가 말을 타고 샘으로 가려 하자 하겐이 얘기를 계속했다. 당신의 아내 크리밀티는 당신이 매우 빠르다고 늘 자랑을 하지요. 당신과 경주를 하고 싶소. 나도 그랬소. 군터가 덧붙였다. 좋습니다. 지그프리트가 흔쾌히 말했다. 당신들과 경주를 하겠소. 나는 무거운 사냥복과 발뭉크 칼과 화살이 꽉 차있는 화살통을 가지고 당신들을 앞지를 테니까 당신들은 옷을 벗고 달린 다음 나중에 승부를 가리기로 하지요. 지그프리트가 말하는 동안 구터와 하겐은 옷을 벗고 흰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신호에 맞추어 숲을 가로질러 보리스 나무가 있는 호수를 향해 달렸다. 지그프리트는 2 사람을 쉽게 이겼다. 그는 그들보다 훨씬 더 먼저 도착했다. 그래도 지그프리트는 군토보다 먼저 물을 마시는 신뢰를 범하지 않으려 했다. 한참이 지난 후 지그프리트는 칼을 풀어놓고 화살통과 방패를 벗어 이끼 위에 던졌다. 그리고 창을 보리스 나무에 기대어 놓았다. 창끝이 녹색의 나뭇잎 사이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군토는 도착하자마자 맑고 투명한 샘물에 얼굴을 받고 물을 마셨다. 뒤를 이어 지그프리트도 물을 마셨다. 그의 뒤에 있던 하겐은 십자가 표시를 향하여 창을 던졌다. 신중하게 던진 그의 창에 맞은 지그프리트의 심장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하겐의 흰 셔츠를 온통 피로 물들였다. 창은 상체에 꽂혀 꼿꼿하게 서 있었다. 하겐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고 지그프리트에게서 급히 물러났다. 지그프리트가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일어섰다. 새로 된 창끝이 그의 가슴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눈이 발문크를 찾았으나 때에 맞춰 칼을 손에 넣을 수가 없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그의 방패뿐이었다. 그는 빈터를 가로질러 도망가는 하겐을 향해 방패를 내던졌다. 하겐은 그 충격에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지그프리트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찢어진 심장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핏덩어리가 발밑에 있는 꽃들 위로 흘러 진홍빛으로 물들었다.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지그프리트가 땅에 쓰러졌다. 너희들에게 불행이 있으라. 비열하고 신이 없는 전사들아.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 공원을 세웠는데 이런 대접을 하다니 너희와의 신의를 지킨 대가가 이것이로구나. 오늘 너희들은 너의 친척인 내 아내도 배반했다. 오늘이 너의 행동으로 인해 너희 자식들이 저주받으리라. 너의 이름은 용감하고 훌륭한 전사들의 명부에서 삭제되리라. 다른 기사들이 2-3 사람씩 몰려와 죽어가는 지그프리드를 구경했다. 그들이 슬퍼하자 군토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그프리트가 그를 조롱했다. 이 일을 주동한 자를 울게 해주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씻기는 건 아니니 이 음모를 포기할 수도 있으련만. 하겐이 넌더리가 나서 소리쳤다. 너희들은 대체 뭐 때문에 훌쩍거리는 거냐. 우리의 근심이 끝났도다. 그의 통치를 마감시킨 나에게 영광이 있으라. 지그프리트가 필사적으로 죽음과 사투를 벌였다. 나를 살해한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죽인 자가 먼저 죽어가면서 한 말을 믿어라. 지그프리트가 그들에게 말했다.